안녕하세요. 별입니다. 한국무용 전공자가 본 스테파 3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역, 세컨, 언더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발레단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등급이 나뉘어 있던데 보통 한국 무용수들이 있는 무용단을 보면은 수석 무용수, 부수석 무용수 그리고 이제 일반 단원 이렇게 나뉘어요. 가끔 보면은 부수석 무용수가 없는 무용단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심사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냥 발레 파트끼리 심사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내 위치가 바뀌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민망하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무용, 한국무용 타 장르가 함께 보는데 계급이 강등된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신민권 무용수님이 안무 클래스를 힘들어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무용수의 능력치와 안무자의 능력치, 선생님의 능력치는 다 다른 능력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모두 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아닌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석 무용수지만 학생을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석 무용수가 아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단원이 훨씬 더 잘 가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수석 무용수가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역량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민권 무용수님은 그런 가르치는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어 보이진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성우 코치님이 이 안무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는데 춤을 추면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사실 굉장한 혹평이에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안무를 하게 되면 결국 내가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동작들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동작이나 분위기나. 근데 저건 뭐랄까. 제가 저 자리에서 안무했는데 저런 말을 들었다? 굉장히 뭔가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김혜연 무용수님이 디테일 다 알려주시잖아요. 안 알려주면은 비겁한 것 같다고. 근데 이건 혜연 무용수님이 진짜 착하신 거예요. 김영웅 무용수님 말처럼 늘 경쟁고였더란 말이에요. 무용은 실기시험을 보던지 공연 자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짜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물어봤었을 때 정말 친한 친구 아닌 이상은 잘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줄 순 없으니까 대충 알려준다던가. 혜연무 형수님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건 진짜 인성 최고예요. 최수진 코치님이 이게 혜연 씨의 안무였지만 저희가 태강 씨 춤을 봤을 때는 자신의 춤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진짜 극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안무자도 같이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안무자보다 더 눈에 띄었다? 이거는 진짜 최고의 극찬이죠. 이게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을까 봐 짚고 넘어가자면 레슨 선생님이 학생에게 작품 안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학생한테 맞는 작품을 짜줘요. 맞춤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안무를 짜서 내 안무로 오디션을 보는 건데 태강 무용수님이 혜연 무용수님보다 눈에 더 띄었다? 맞춤 옷인데? 굉장한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투표를 받아야지만 그 안무로 오디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혜연 무용수님이 이제 너무 자신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안무를 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이름표 밟으면은 좀 거슬리기는 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게 프로 무용수입니다. 사실 무용수들이 저렇게 큰 이름표를 붙이고 춤출 일이 거의 없어요. 해봤자 작은 번호표 정도? 가슴팍 정도에 달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제가 실기시험 볼 때. 그래서 저는 진호 무용수님이 저기서 이름표가 거슬린 거에 있어서 갑자기 춤에 무드가 깨졌다? 이건 프로로 할 수 없죠. 시원님이 호정님한테 가서 엄청 물어보잖아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으면 안무자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무용계는 어쨌든 선후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후배라면은 선배한테 가서 저렇게 많이 물어보기는 쉽지 않아요. 뭐 혼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방송상에서 봤을 때 두 분이 선후배 관계는 아니어서 오히려 더 시험 무용수님이 호정 무용수님한테 편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준우 무용수님은 가운데로 오니 좀 표정이나 이런 게 약해 보인다고 김주원 코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준우무용수님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 무용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호종무용수님과 그 옆에는 나의 선생님, 시험무용수님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춤을 춘다? 실력 발휘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무대 위에 서면 관객들은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인지 얘가 얘한테 춤을 배웠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눈에 띄는 사람이 센터가 되는 게 맞지만 저는 그런 내용을 알고 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준우 무용수님이 저만큼 실력을 뽐낸 것도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길 무용수님이 마지막에 안무를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무용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커도 안무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는데 제가 대학교 입시 볼 때 따라하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틀 안에서 많이들 바꿔요. 시험날 당일에 오면은 다들 같은 음악에 같은 춤을 추는데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신에 완전 다른 동작으로 변형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길님이 맨 마지막에는 완전히 변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저 결과가 맞다고 생각해요. 김주원 코치님 말씀처럼 모두 다 자신한테 맞게 바꿀 수 있는데 기본 틀을 지키면서 춤을 춘 거기 때문에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김우관 무용수님 춤을 보고 든 생각은 춤도 춤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우라와 특색이 정말 강한 분이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다. 하지만 잘 추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악역 역할 했을 때 떠오르는 배우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저 김무관 무용수님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제 머릿속에 김무관 무용수님 춤 색깔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어마어마한 무용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호종 무용수님은 사실 인터뷰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혼자서. 근데 안무 지도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안무 지도를 할 때 빨리빨리 완성도가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공연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호종 무용수님은 춤, 안무, 지도 모두 잘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렇게 근무진이 많잖아요. 그거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근무진들 너무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종철님까지 총 3개의 동선이 나온 거잖아요. 같은 작품에 같은 음악에 다른 동선 세 작품. 물론 호정님과 무관무용수님이 동선을 쉽게 짜셨다고 했지만 어쨌든 3개잖아요. 근무진이 외울 거는. 이러면 진짜 헷갈려요. 차라리 다른 작품 하는 게 낫지. 엄청 헷갈리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 근무진들의 이제 노력들이 많이 비춰지진 않았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안무가의 김재승, 최호종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김재승 코치님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국무용 코치님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 중에 조태현 무용수님이 최호종님이랑 부딪히고 몸의 무드가 깨졌다고 보경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무용수가 드러내면 안 된다고. 이건 사실 무용수의 기본이에요. 실수해도 어? 이러면 안 돼요. 아무렇지 않은 척 바로 다음 거 이어서 가야 돼요. 겉으로 절대 티내서는 안 돼요. 준우 무용수님은 진짜 춤에 대한 열정 가득이에요. 사실 선택을 못 받으면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연습하잖아요. 이 정신은 정말 높이 사야 돼요. 준우 무용수님 계속 연습해가지고 결국에는 메인 조력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보경 코치님이 종철 무용수님한테 공연이면 비대칭 구도가 괜찮았는데 댄스 필름에서는 애매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용수들이 옛날에는 댄스 필름을 찍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댄스 필름을 찍는다는 건 되게 특별한 일이었다고 할까요? 요즘에는 많이들 찍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아마 댄스 필름보다는 공연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종철 무용수님이 댄스 필름에 맞는 구도와 동선을 짜는 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이거 보고 너무하다고 느낀 게 군무진들은 대기실이 너무 적고 주역은 완전 넓은 거예요. 주역은 3명이고 군무진은 지금 몇 명인데 아니 사실 분장실도 선배들이랑 차이가 날 순 있어요. 네, 그냥 이게 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근데 보통 저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해! 라고 느꼈어요. 와, 커피차 보고 저 진짜 놀랐어요. 처음에는, 김무관 무용수님 팬클럽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 무용공연에서 커피차 처음 봤는데? 내가 그래도 무용계에 벌써 20년 넘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종인 무용수님이 1000번 공연 있으면 한 번 올까 말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종인 무용수님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어디선가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99.9% 무용계에 커피차 온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커피차가 온 거를 봤거나 들었거나 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대기실에서 강다니엘 님이 나와서 댄스 필름 날 타 계급 평가로 계급 이동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와, 여기 진짜 잔인하다 생각했어요. 단 하루도 긴장과 경쟁을 높게 하는 날이 없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신에 댄스 필름 완성도는 높아지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린 건가? 댄스 필름이랑 안무한 거 보면서 최호정 무용수님 손 진짜 잘 쓴다 생각했어요. 저게 손이 되게 섬세하게 움직여야지 뭔가 매력 있고 눈에 띄지. 잘못 쓰면은 뭉툭해 보이고 되게 별로거든요? 근데 허정 무용수님은 진짜 손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댄스 필름 보려고 이렇게 세 파트가 다 모이는데 발레 파트 들어오니까 왕자라고 그랬잖아요. 1화 보면서도 왕자가 진짜 많이 나와서 발레 파트는 원래 저 말을 많이 쓰나 궁금했거든요? 저 곧 1화 리뷰도 올릴 건데 진짜 1화에 왕자 몇 번 나오는지 세볼 거예요. 주역인데 군무씬이 가장 멋있었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김무관 무용수님도 멋있었고 군무신도 멋있었다. 무관 무용수님은 그 아우라를 카메라에서 충분히 뽐냈고 매력 있었고 군무지는 얼굴이 하나하나 보이지는 않지만 합이 잘 맞아서 멋져 보였기 때문에 다른 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이려면 많은 연습량과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군무진에서 이제 그 훌륭한 지도자는 종인 무용수님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군무진 분들도 다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멋진 군무씬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 이유 읽어주는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프로그램 끝나고 무용 안 할 것도 아니고 무용계에 계속 있을 건데 비밀 투표 좀 해주지. 읽을 거면은 이름이라도 밝혀주지 말던가.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 무용 댄스 필름 음악이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음악 별로라는 말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끄고 영상 보는 게 훨씬 더 무용수들의 춤이 잘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전공자인 나는 좋다고 느끼는데 사람들은 아닐까?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부분은 한국무용 창작 분야란 말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태춤, 강강술래, 살풀이 같은 게 한국무용 전통이고요. 이게 어쨌든 한국무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완전 가요를 쓸 순 없었을 것 같고 알려야 되니까 한국무용을. 국악 느낌이 나지만 또 완전히 국악으로 가버리면 사람들이 좀 지루하게 볼 수 있어서 현대적인 음악을 섞다 보니까 저런 느낌의 음악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런 느낌 내는 음악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완전 국악으로 가거나 완전 현대 음악으로 가거나. 그래서 만약에 공연하려고 저런 음악을 찾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는 어쨌든 무용을 오래 했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매달 신곡이 나오는 가요를 듣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선택지에 있고 거기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봤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 음악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은 별로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런 퓨전 국악은 매달 음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곡가를 찾아가서 이리저리 막 수정해야지 저 이런 음악이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엠넷이 어떤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3화를 보면서
항공무용 비중이 커서 너무 좋았어요. 이 리뷰가 지금 사실 제 시선으로 바라봐가지고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궁금한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편집의 퀄리티를 신경을 써서 올리고 싶었는데요. 물론 제가 편집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 흑백 요리사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막 많은 컨텐츠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할 창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거 리뷰하려고 유튜브를 봤는데 엠넷에서 올린 거랑 그다음에 가비님이 올리신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소망으로는 여기 댓글창에서 페이지 타이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소통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안녕히 계세요.